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 각도기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입니다. 좀 늦은 아침이죠? 이제 점심을 향해 가는 시간이죠? 네, 나와서 앉아 있는데 너무 좋네요. 봄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 봄, 이 좋은 계절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봄이니까요. 저도 이제 그동안에 제가 봤던 봄보다는 앞으로 봐야 할 봄이 더 적을 텐데, 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름이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나가서 놀고 물장구도 치고 수영장 가고, 그 어렸을 땐 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얼었던 땅이 말랑말랑 녹아가면서 숨어 있었던 생명이 자기의 존재를 뿜뿜 과시하면서 나를 좀 봐줘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봄이란 단어도 해가 갈수록 참 좋은 단어다. 나를 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철쭉이 이제 먼저 피었고요. 숨겨져 있었던, 겨우내 숨겨져 있었던, 겨울을 지났던 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올라오면서 피게 될 겁니다. 있었나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 땅에서부터 올라와 있어요. 참 생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만드는 시장도 역동적이긴 하지만 왜곡을 조금 많이 하고요.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패턴을 가지고 역동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을 위로하는 하나의 도구가 이 자연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삶으로써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봄의 오전 4월 27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중소형주들은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변동성을 가져왔던 대형 기술주들은 또다시 위쪽으로의 큰 변동성을 가지면서 큰 폭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떨어진 종목도 있죠. 뭐 인텔 같은 주식들은 상당히 그 실적 1분기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졌고요. 근데 뭐 인텔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나중에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는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로드맵이 정말로 실현이 된다면 상당히 삼성전자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2분기, 3분기를 거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실적 발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회사였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 구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오늘 이 두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시장을 매우 고양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시장을 매우 뜨겁게 만들어 주었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바로 요즘 옛날 시대 같았으면 철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철도망을 깔고 있는 회사죠.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기존에 그냥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센터에서부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과 그쪽에서의 소위 말하는 확대, 스케일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야, 그렇게 돈을 쓰는데 이게 돈이 되겠어? 그렇게 돈 많이 쓰고 말이야. 되겠어? 했는데 되네. 라고 인식을 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구글은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고 이 기술주 랠리는 AI 기술주 랠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칩도 랠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엔비디아도 무려 4%대의 상승을 하고 또 장비주들도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반도체 전반에 강력한 상승을 이끌면서 나스닥이 다른 지수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하루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엔화가 폭락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1번 지배층은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네, 이게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조만간에 제가 일본과 관련된 독일 책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일본과의 생활을 직접 했던 그 타국의 작가로서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는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격앙되거나 편향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지난 10년을 넘게 일본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느꼈던 그 부분들을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뭐랄까요, 좀 엑기스가 있는, 그리고 좀 피부에 와닿고 현장감이 있는 일본 경험, 특별히 한국인으로서의 일본 경험을 얘기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독일 책방으로 여러분 편성해서 말씀드리고, 저의 일본 경험과 일본에 대한 생각을 녹여서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일본 수급적으로는 일본이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엔화 강세에 대한 베팅을 산술적으로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지배층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다. 한국하고 전혀 다른 것은, 한국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모든 그 계급 기반이 뒤집어지면서 새로운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한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기준점이 돈이라는 것에 의해서 기준점이 되면서 돈에 의한 새로운 계급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급 체제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급이 그렇게 강성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점이 우리 자신을 모두 송두리째 삶 속에 집어넣으면서 갈아 넣으면서 경쟁 체제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몹시도 평등한 나라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이 평등에서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말 가열찬 전인생을 건 투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들 몇몇은 확실하게 계급이 정해진 그런 국가입니다. 일본은 귀족의 국가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과거로 이 귀족이 과거로 넘어가면 번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번체제를 호위하고 있는 무사와 귀족에 의해서 설정된 나라의 시스템이 여전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현재의 엔화 약세 흐름도 결국은 그 귀족들 중에 우두머리가 결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그 우두머리는 누구인가요? 아베의 세 가지 화살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거창하게 일본 엔화 약세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문화적인 흐름들을 기반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엔화 약세가 단순하게 이해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한국 그러니까 N1 환율은 지금 2007년 이후 최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00엔당 원화는 87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870원대가 아니고요, 870점 얼마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에 가장 그 원화가 강세인 상황이고요. 이게 여기서 멈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800원까지는 못 가겠지 설마 이랬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고 와, 이렇게 되면 2007년도 750원까지 찍은 적이 있었는데, 와, 거기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 수출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 근데 사실은 수출도 경합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반도체나 이런 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일본 엔화의 약세가 우리가 경합하고 있는 자동차 그런 경합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어지는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베가 사실은 엄청나게 미국과 이렇게 뒤로는 딴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친한 척을 했고, 일본의 지배층들이 미국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오늘 아침에, 오늘 토요일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데, 야, 이거 플라자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뭔가 협약이 있었던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155엔에서 저항 막으려고 했던 마음은 시당초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158엔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우에다 가서 일본은행 총재 발언들을 보면은요, 지금 태양이 너무
해서 이게 제일 밝게 했는데 잘 안 보이네. 3월 계획대로 국채 매입을 예정하고 있다. 1번 취약 부분이 죄송 일부 취약 부분이 발생되긴 했으나 전반적인 일본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외환시장이 물가 경제는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 중이고, 그러나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정책 대응은 없을 것이다. 네, 직접적인 정책 대응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환경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확실성도 높고 외환시장에 대해서 주시 중이지만 정책 대응은, 직접적인 정책 대응은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엔화 약세 베팅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순식간에 158엔까지 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의 주된 이유는 고유가이지만 엔화 약세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엔화 약세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뭐 얘는 엔화 약세에 대해서 별로 그 생각이 없네. 그리고 지난 주중에 나왔던 그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고 나니까 뭐 엔화 약세 뭐 상관없다. 우리 목표치 2%에 아직 훨씬 미달하니까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엔화 약세를 보고 야, 설마 여기까지인데 진짜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엔화 그 가격을 보고 엔화를 매입해서 미국 국채를 샀는데 양방으로 같이 터지고 있어요. 채권 가격 터졌지, 엔화 약세 터졌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습적으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패턴적으로 이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채권이 옛날 우리가 과거 한 10년간 그런 긴 기간 동안에 그래왔기 때문에 1%대에 대한 뭔가 머릿속 기억이 있단 말이죠. 뇌의 기억에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열어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가 관련 지표, PCE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거는 이제 PCE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거는 이게 이제 진짜 PCE였는데요. PCE는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아주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 그 기존에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CPI나 다른 지표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위로 솟구치는 것, 1분기 인플레이션에 막 팍팍팍팍 튀고 있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좀 적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2.7%, 이전에는 2.5%, 전월비로는 0.3% 동일하고요. 근원은 2.8%로 전월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전년비가. 그리고 근원 전월비도 지난달과 똑같은 0.3%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안심을 했으나, 그러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심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그러니까 4bp가 떨어졌습니다. 0.04% 정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조금 올랐으나 그동안의 약세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큰 폭의 약세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많이 채권 가격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AI 센터의 상황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어닝콜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딱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루팡님이 정리를 해줬고 정리 감사드리고요. 앞에 이제 몇 가지만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지속적인 강점에 힘입어 기록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고객이 애저의 플랫폼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체 AI 솔루션을 구축함에 따라 애저가 다시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엔비디아, AMD의 최신 제품은 물론 자체 자사 실리콘을 포함하여 가장 다양한 AI 가속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AI 혁신은 오픈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구축되고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요 다음 문장이 정말 이랬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65% 이상이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구나. 500대 기업 중에 65%가 애저 AI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프론티어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 LLM 민 SMM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폭넓게 협력하고 있다. 이번 주 초에 발표된 PHI3를 통해 우리는 가장 유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SLM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애저 AI 고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저로의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수익이 가속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정말로 늘어나고 있고, 그 기존에 쓰던 클라우드에서 AI 쪽 클라우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 그렇다면 AI 쪽에서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물론 얘네가 제일 앞단이고 제일 1번 타자이긴 합니다만, AI를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때려 박아가지고 이게 정말 돈이 되겠어 했는데, 돈이 되는구나. 이게 돈이 되는구나. 벌써. 물론 가장 앞단이긴 하지만, 응용 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부터 돈이 제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구글이 그렇게 실적이 좋았고, 구글이 이익이 늘어나면서 배당도 하고 자산 소각도 하고 이런 흐름이 되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AI 서버들이 설비 증설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비 증설을 해도 우리가 돈을 벌겠구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설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이끈 실적 상승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기술주, 특별히 반도체 주식들의 급등 내지 폭등을 다시 한번 나타내었고,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는 지금 우에다 가수오 총재의 발언 일부를 보셨습니다만은 방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약세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여기까지 약세를 원할 줄이야 라는 생각을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봄입니다. 가장 1년 산의 색깔이 이쁜 때죠. 푸릇푸릇한 초록초록한 이 빛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노는 이제 갈아엎거든요. 그 다음 좀 이따 물을 대요. 물을 대고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있죠. 아마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 기간을 거치고 나서 모내기를 하는데, 조생은 벌써 모내기를 했습니다.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지금 모내기를 한 곳은 추석 전에 수확을 하기 위한 모내기가 아닌가 싶고, 보통은 조금 있다가 모내기를 하고 추석 이후에 벼가 나오죠. 자, 이제 자연은 활기차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몸도 풀리고 밖에 나오니까 기분도 너무너무 좋아지니까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아마 이미 벌써 나오셨다고요. 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영상 여러 번 찾아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상들인데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상욱 대표와의 대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윤지호 그룹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윤지호 그룹장님 앞으로 점점 모시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 채널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흔쾌하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서준식, 월간 서준식 1편이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시고, 꽤나 그 이쪽 계통에서는 암암리에 유명하신 특별한 손님, 네, 정채진님 모시고 월간 서준식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책에 대한 리뷰를 해주는 도기책방, 대담 말고 도기책방, 단독 도기책방이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자, 이제 20만 기념 영상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20만이 도달되는 것을 축하하는 영상들, 좋은 영상들 많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스케줄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말 콘텐츠는 오히려 주중 콘텐츠보다 꼭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